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6강 시간으로서 51번부터 6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51번. 건축물의 4분의 1가 부속토지의 절반 이상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미관지구에 관련된 규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4분의 1, 절반, 이런 건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는 거고, 핵심은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걸쳤다면 그 건축물하고 그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의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자, 지금 건축물의 4분의 1이 미관지구에 걸쳤으니까 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 미관지구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1. 건축물이나 부속토지 중 건축주의에 유리한 것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건축주의에 유리하다고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건축물과 부속토지 모두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지금 건축물 자체가 일부라도 미관지구에 걸쳐 있으면 전부가 부속토지 포함, 전부가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받는 겁니다. 3. 건축물에 대해서만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죠. 부속토지도 같이 받는 겁니다. 그 대지도. 5. 4. 토지에 대해서만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죠. 건물, 토지 다입니다. 5. 미관지구에 걸쳐있는 건축물의 부분과 부속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닙니다. 녹지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미관지구는 전부 다 미관지구의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 X가 하나만호 맞는 걸 고르니까 5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2번. K시에 소재하고 있는 갑의 대지는, 자,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생산 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다. 이 경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일 때 갑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자, 녹지, 생산 녹지지역도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하고 그 외 용도지역 걸쳐져 있으면은 녹지지역은 녹지지역대로, 그 외 용도지역은 그 외 용도지역대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아냐 모르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생산 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전체 총 대지는, 자, 이 전체 통제지가 이만하다고 치면 총 얼마? 총 1000제곱미터입니다. 지금. 자, 1000제곱미터고 그 중에 어떤 지역? 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자, 여기서는 일반이라고 써두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하고 생산 녹지지역 이렇게 두 개 걸쳐져 있는 겁니다. 대지가 지금. 자, 이럴 때 전체는 1000제곱미터이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거는 1200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이. 이쪽은 지금 모릅니다. 자, 몰라요. 자, 그럼 이 경우에 최대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최대로 나가니까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의 면적을 우리가 A라고 가정을 합시다. A. 그러면 녹지지역은 B가 되겠죠. 이 B지역은 뭐가 되냐? 1000에서 A 면적을 빼면 B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다고 치면 지금 이 일반 주거지역 A지역은 최대 가능한 면적이 1200제곱미터고 용적률이 200이니까 예를 들어서 A에다가 200을 곱했더니 최대로 한 거예요. 200% 곱했더니 1200이 나온 겁니다. 1200제곱미터. 즉 200%니까 2배죠. 그러면 A 곱하기 2 하니까 1200. A는 얼마예요? 600이란 얘기죠. 600제곱미터입니다. A는. 그럼 B는 자연적으로 뭐다? 1000에서 600 빼면 이 B는 400제곱미터입니다. 지금 이미 A는 면적이 나와 있고 건물의 용적률에 의해서 B만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B만 구해서. 자, B는 지금 면적이,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고, 대지 면적이. 거기에 용적률이 50%니까 곱하기 50% 해주면 건물의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400에 0.5니까 200제곱미터죠. 자, 1200에다가 200을 합하면 몇이다? 14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4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복합 문제인데, 이런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는 게 제일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5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역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나타낸 것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1번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이하, 150% 이하. 100% 이상, 150% 이하 맞고요. 유통상업지역은 200% 이상, 1100% 이하 맞습니다. 일반공업지역 200% 이상, 350% 이하 맞고요. 보존녹지지역은 50% 이상, 80% 이하 맞습니다. 자, 5번 중심상업지역은 600% 이상, 1300% 이하. 중심상업지역이 제일 용적률이 셉니다. 1300이 아니라 1500입니다. 1500.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5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단독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중개하에서는 아니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자, 중개에서 안 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전용공업지역 하나예요. 전용공업지역. 네,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중개하면 안 됩니다. 답은 이거죠. 나머지는 보겠습니다. 자,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 두 개로 하는데 제1종은 단독주택이죠. 제2종은 공동주택 이주니까 제1종 전용주거지역 토지 소개해주면 됩니다. 이건 해당이 되고, 자연녹지지역, 녹지지역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보존녹지지역, 거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소개하면 안 되는 거고, 생산녹지지역은 농림생활에 준하는 거. 그러나 자연한 녹지지역만큼은 요거는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역시 중심상업지역도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니까 소개하고 싶어도 잘 소개 못하죠. 준주거지역 역시 주거지역인가 소개 가능합니다. 그래서 54번은 아닌 것.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자체는 주로 중화학공업이나 공활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들어설 여지도 없고 허가도 잘 안 납니다. 자, 그럼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경공업이나 그렇게 공업을 수용하고 준공업지역은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은 단독주택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대지로. 다음 5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임대를 희망하는 자에게 중개해도 되는 건물은, 주점 영업은 이게 위락시설이에요. 위락시설. 위락시설은 어디에 해당한다?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상업지역에. 자, 상업지역을 찾으라는 얘기죠.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안 해당한다고. 이 근린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막전에 해당됩니다. 준주거지역 안 되고, 준공업지역 안 되고, 용도지역과 관련해서 중개 가능 이런 거나 없죠. 다 X고 하나만 O. 그래서 55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순으로 나열된 것은 1번 일반 상업지역 건폐율 80%입니다. 근린 상업지역 건폐율 70%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60%이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입니다. 결국 8765 기억니은 득을 니은 순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56번 1번의 기억니은 득을 니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 및 용적률의 규정, 특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수산자원 보호구역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맞습니다. 2. 개발증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하나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맞습니다. 3.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맞고요. 4. 자연공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맞습니다. 5번 농공단지 건폐율 40% 이하, 40% 이하가 아니죠. 건폐율 70% 이하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100% 이하, 100% 이하가 아니라 용적률 150% 이하입니다. 자, 농공단지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인데 틀리게 40%, 100%라고 돼 있으니까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5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58.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1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적용받는 규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이 미간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간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2번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3번 건축물이 방하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하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설명 제대로 됐습니다. 4.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친 경우에는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죠? 이거는 각각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이렇게 녹지지역하고 그 밖의 용도지역이 겹칠 경우에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X. 5번 1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걸치는 부분이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장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58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9.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맞습니다. 2번 용적률을 지정하는 목적은 1조 통풍, 환기, 연소 차단 등을 위하여 건축물 주위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건폐율과 결합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직접적은 아니죠. 간접적. 직접적으로는 높이 몇 미터 이런 거고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간접적으로. 자, 간접입니다. 간접적으로 제한한다. X. 3번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4.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이나 고속국토법에 따른 접도구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5. 도시지역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즉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런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5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60.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X. 2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생산녹지지역이 아니라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보전. X. 3.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4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제한 도시개발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틀렸죠?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 시행에 불가피한 것으로서 그 관계 중앙 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해서 국토의 양부 장관이 그 시가 조정구역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시군 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X. 5.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모두는 아니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는 없지만 일부 소규모 행위, 일정한 소규모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X. 다 X고 하나만 옳은 곳을 고르니까 6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6강 시간이었고 51번부터 6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